말을 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영상들을 보고 있자면 말을 하면 이롭지 않으니 침묵하라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생각한 대로 내뱉고 나면 실수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기 마련입니다. 침묵을 유지하는 게 보통 쉬운 것이 아니죠. 다 같이 모여서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침묵을 유지하는 게 쉬울까요? 게다가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보면 그 대화에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굳이 침묵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길게 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품위가 있고 정확한 메시지까지 담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자기 의견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전달하는데도 상대방은 기분 나빠하지 않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길래 침묵을 유지하지 않아도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원만한 것일까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만 하지 않다 보면 침묵을 유지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침묵과 같은 뻔한 내용이 아니라 품격 있는 시니어분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지혜로운 인생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이가 들어도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카페에서 멋진 중년 남성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멋진 정장 차림을 하고 있었고 반짝거리는 시계를 차고 있었으며 하얀색 백발을 하고 중후한 매력을 뽐내는 분이었죠. 친구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는데 이야기의 끝에는 언제나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친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언제나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신사분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고 친구처럼 보이는 분들은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곧 카페를 나가시더군요. 저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이죠. 아무리 멋있게 차려입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지언정 친구들과는 깊은 관계는 맺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 가치관이나 고집이 세지기 때문에 나와 다른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을 보면 종종 반박하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살아왔던 경험이 다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꼭 다른 사람의 생각에 부정적인 견해로 끼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맞지 않고 무조건 내 말이 맞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지만 품격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반박하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예의를 차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은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품격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때도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내 의견과 다른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점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와 같이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결국 품격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보다는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 더 나은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품격 있는 사람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2번째로,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보면 언제나 목소리에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화가 목소리의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귀가 다 소진되는 듯한 느낌을 받곤 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절대 굽히지 않으며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마다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과 이야기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결국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옳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말에 화가 섞이면 진위가 흐려지고 가치가 사라지기 마련이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의견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상처와 짜증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보통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목소리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전달이 잘 되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상대방이 내 이야기에 반박할 경우 목소리가 커지면서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되면 상대방에게도 나의 체면에도 좋지 않은 결과만 나타날 뿐입니다. 두 번째로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도 몰라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죠. 내가 들을 때에도 기분이 나쁘다면 그러한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더 감정에 예민해지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가 감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감정을 최대한 줄이고 내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면 조금 더 품격 있는 말투와 대화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품격 있는 사람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세 번째로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습니다. 주변에 보면 자기 이야기가 하고 싶어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말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자신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 중에 말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대부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가벼워 보이고 실언과 실수를 자주 하기 때문이죠. 특히 말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반감을 느끼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말만 많이 하고 남의 말을 자르고 끼어드는 사람들이죠. 모임 같은 곳에서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누군가의 의견을 자르는 사람들을 보고 있자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많죠. 말이 잘린 사람은 무엇을 잘못 얘기했나 싶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들이 부하 직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자르는 경우처럼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대화는 서로 나누는 교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방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상사가 부하에게 하는 지시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인간관계가 나빠지고 소통이 막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 많아지게 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있을 때에도 언제쯤 내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품격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절대로 말을 끊지 않습니다. 끝까지 듣고 난 후 이야기가 끝맺음이 되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상대방도 자신의 의견을 다 전달했다 보니 내 의견을 끝까지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로 전환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내가 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사람들과 함께 재미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품격 있는 사람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네 번째로 가르치려고 들지 않는 것입니다. 고집이 세서 말이 통하지 않고 권위만 내세우는 사람을 빗대어 꼰대라고 부르죠. 한 설문조사에서는 꼰대를 알아볼 수 있는 특징 중에서 굳이 안 해도 될 조언이나 충고를 하는 것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고 합니다. 꼰대라는 말을 들으면 나이 많은 사람을 비하한다며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아무리 젊다고 한들 젊은 꼰대라는 단어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저 누군가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충고를 하는 젊은 세대들도 꼰대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충고는 오지랖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이미 알고 있는데도 상대방이 지적을 하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아무리 그 사람이 잘 되라고 이야기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의 단어를 사용하며 가르치려고 하진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로, 만약 나였다면입니다. 만약 나였다면 어떻게 했을 거야와 같은 말은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답답할 때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곤 하죠. 그러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가르침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뿐입니다. 두 번째로, 단어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입니다. 이 단어는 젊은 세대들이 흔히 꼰대들의 말투라고 이야기하곤 하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충고를 한다며 이런 말투를 쓰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친구나 지인에게도 이러한 말투를 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다 너 잘 되라고 했던 말이야 같은 말투를 사용하는 것이죠. 게다가 인생의 지혜가 쌓이다 보니 젊은 친구들이 하는 행동이 답답한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격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충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원할 때만 충고를 해줘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어입니다. 내가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란 대로 안 해서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을 때 내가 뭐라 그랬어라며 이야기하곤 하죠. 가뜩이나 기분이 안 좋은 사람에게 이러한 단어를 쓰면 불쾌감만 줄 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품격 있는 사람들은 꼰대라는 단어를 절대로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대방을 잘 헤아릴 줄 안다는 뜻이기도 하죠. 여러분들도 만약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한 번쯤 주의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품격 있는 사람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다섯 번째로, 하면 안 될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인 줄 알면서도 끝내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지인의 속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곧잘 이야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상대방은 나에게 신뢰를 주고 이야기한 것인데 이야기하면 안 될 걸 알면서도 모임에서 얘기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과의 신뢰가 깨지게 되고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진실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이야기를 안 들어주는 사람이 생길까봐 불안한 탓일까요? 내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모를 법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곤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등산을 하러 가시는 중년 여성분들이 계셨습니다. 반대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남편 욕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나이가 들어서 밥을 차려달라고만 한다고 하고 여행을 갔는데 늦게 왔으면 좋겠다며 이야기하곤 했죠. 저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주변 사람들도 아마 꽤나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들은 결국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에겐 전혀 이로울 것이 없는 이야기일 뿐이죠. 친구들과 공감하며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순간엔 재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을 잘하고 품격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서는 안 될 말이 뭔지 아는 것과 해서는 안 될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이가 들어도 품격 있는 사람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품격 있는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품격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화법 3가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화법 첫 번째로는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화라는 것은 서로가 의견을 내세우는 토론의 장이 아닌 그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의견이 맞다며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말을 끊고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거나 원하지도 않는 조언을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쾌감만 줄 뿐입니다. 그것보다는 상대방이 하는 말에 한마디라도 덧붙이며 관심 있다는 행동을 취해보세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취미로 산책을 하기 시작했다면 저번에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더니 산책을 시작했구나와 같은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예전에 했던 이야기도 관심 있게 들었으며 지금 너의 이야기도 관심 있게 듣고 있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게 이야기를 할 것이고 다음에 내가 이야기를 할 때 더욱 귀 기울여 주게 될 것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화법 두 번째는 리액션을 잘 해주는 것입니다. 침묵은 금보다 같다는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죠. 침묵을 하게 된다면 상대방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끼며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는 리액션을 아끼지 않으며 이해와 감탄을 내세워 보세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그건 나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이런 진심 어린 리액션을 보이게 된다면 나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기분이 좋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도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되고 결국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품격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화법 세 번째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내가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특정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한다면 그 친구는 내가 관심 있게 이야기를 들어준다 생각하여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내가 별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연스럽게 평판은 올라가기 마련이고 더 나아가 품격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말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피곤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말 하나에도 생각보다 많이 신경 써야 한다며 말이죠. 그러나 말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나와 상대방에게 가장 많이 닿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탈무드에서는 새장으로부터 도망친 새는 붙잡을 수가 있으나 입에서 나간 말은 붙잡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말의 힘과 중요성 그리고 한번 뱉은 말을 되돌릴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한마디가 영원한 상처가 될 수도 있으며 내가 별 생각 없이 이야기한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 꼭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 빠르게 5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로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되도록이면 반박하지 않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는 것이었으며 네 번째는 가르치려고 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면 안 될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여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인생의 소리꽃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